자, 우리 독서 하나 정리해 볼 거고요. 자, 지금 길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단 체크 먼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총 7문단까지 있고요. 자, 내용 선생님이 그 왼쪽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갈 거예요. 지금 지문을 좀 작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좀 필기할 내용 있으면 해보시고 하세요. 자, 보자. 일단 처음에 이 손해보험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손해보험은 뭐냐면, 일단 보험 사고가, 계약에서 정한 그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험 가입자 측에서 그 손해를, 그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이럴 때 사고란 보통은 이제 교통사고나 화재나 도난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 있던 게 이제 일문단입니다. 그래서 일문단 내용은 사실 어렵진 않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일문단에서는, 자,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손해보험이 무엇인가? 즉, 손해보험을 정의했다. 개념을 정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를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이 문단으로 갑시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문단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이 보험금을 받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한다. 자, 이 문단 자체가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전체 각각 관련된 용어를 풀이해 줍니다. 음. 자, 좀 더 볼까요? 또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그러니까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죠. 그래서 지급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르고, 그리고 지금 개념 자체가 일단 1문단에서 설명이 끝나고 2문단부터는 이제 관련된 개념어들을 이제 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개념어 하나하나가 2문단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피보험자. 지급하는 쪽을 뭐라고 하는가? 보험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이 문단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 자, 피보험자란 말 위에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돼. 다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 문장 어려운 말이죠. 자, 보험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피보험 이익은 또 무엇인가? 자, 이걸 우리는 지금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자,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 사고의 대상을 말한다. 자, 보험의 목적. 자, 목적이 뭐다? 보험 사고의 대상이다. 자, 사고 대상을 그냥 그대로 목적이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음. 자, 그다음 또 손해보험의 계약은 손해보상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 손해보상이 목적인데 이 손해 전제로서 이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이 뭐였죠? 보험 사고 그 대상 그 자체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이 피보험자는 이 보험 사고의 대상에 반드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경제성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사고를 그냥 그대로 당했으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무언가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네요. 음. 자, 어떤 손해를 전제로 해서 이 보험의 목적, 즉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그에 준하는 이제 이익을,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 자, 이것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주는 문장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예시 문단을 통해서 그 위에 나오는 그 개념어들을 좀 이해해 봅시다. 그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이 전소하면 100원을 잃어요. 그죠?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 그 이익 그 자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대요. 알겠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대로 손해를 당했을 때 이제 그것의 경제상의 이익을 뭐라고 한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100원짜리 주택을 내가 그냥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가 다 타버렸으면 그러면 내가 100원을 이렇게 이익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피보험 이익입니다. 이렇게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한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면 뭐 때에 따라서는 도박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범죄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단 내용 그냥 그대로 정리 좀 해보면, 자, 이 문단에서는 뭘 얘기했다? 용어를 풀이했다. 그죠? 관련 용어를 풀이했다. 음. 자, 여기는 좀 키워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먼저, 자, 보험금을 받는 자. 받는 자를 뭐라고 하지? 음.
피보험자라고 하죠. 자, 그럼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 지급하는 자를 뭐라고 하니? 보험자라고 하죠. 그쵸?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보험의 목적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죠? 자, 보험의 목적. 자, 그것이 뭐였죠? 보험 사고 대상이었습니다. 자, 보험의 어떤 사고 대상.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보험 사고의 대상이니까 뭐 차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보험 사고의 대상은 차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의 목적은 차, 뭐 혹은 집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엔 뭐 내가 이 손해보험에 내 집을 이렇게 이제 사고의 대상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면 보험의 목적 자체가 이제 집이죠. 뭐. 자, 그리고 이 사고에 어떤 경제상의 이익, 그렇게 해서 이 사고의 경제상 이익을 뭐라고 한다? 이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3문단 보세요. 자, 이렇게 피보험으로 인정이 되려면,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엔 요건을 얘기해 주네요. 필요 요건이네요. 음. 일단 먼저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대요. 자, 금전으로, 돈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차다라고 하면 그 차라는 것이 금전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니? 라고 하면 있죠. 그래서 이제 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충분한 요건이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이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인 이익은 피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정신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익은 안 된다. 알겠죠? 이런 것은 피보험 이익으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일기장이 나한테 너무 소중해. 정말 5억 가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보험엔 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일기장은 왜? 이유가 뭐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리고 또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요건 자체를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먼저 이렇게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적법한, 자,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뭐, 혹은 적어도 사고 발생 전까지는 그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 가치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문단 내용 지 읽어봤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세요. 자, 3문단에서는 뭘 얘기했니, 얘들아? 결국 이 피보험 이익으로, 피보험, 자,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인정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그 인정 요건 그 자체가 일단 핵심이 되겠네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뭐다? 금전으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좀 줄여 쓰자면 그런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적법한 그런 이익이어야 한다. 자, 알겠죠? 다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조건이 뭐였습니까?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거나. 그래서 요것들을 자,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무엇이어야 한다? 사고 발생 전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자, 이 얘기였죠. 자, 그 다음 3문단.
자,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자, 손해보험이란 실손 보상 원칙의 기본이다. 자, 실손 보상 원칙이 뭔지 그래서 또 설명해 줍니다. 실손 보상 원칙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이 피보험자가, 자, 피보험자 누군지 알죠? 자,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은 것에 한하여 보상을 받는 이익을 얻는, 자, 그런 형태지, 재산상의 이익 그 자체를 얻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손보상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또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애초에 그 원칙,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풀어놨네요. 자, 3문단. 이렇게 해서 3문단에서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사실 간단하죠, 뭐. 자, 이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과 그 역할이었습니다. 자, 키워드 정리해야겠죠. 근데 키워드 정리 어떠니, 얘들아? 너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써드리지 않아도 아마 너희들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뭐다? 기본 원칙은 실손 보상 원칙이 기본이다. 맞죠? 그래서 실손 보상 원칙입니다. 자, 실제로 발생한 그 손해만 보상하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것의 같은 말이 뭐죠? 이득 금지의 원칙이죠. 그래서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득 금지의 원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리고 그것의 역할. 도박화 방지, 맞지? 도박화, 그리고 어떤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 자, 그 다음, 이제 묶인 A 정도까지만 보고요. 우리가 관련된 문제는 좀 풀러가 볼게요. 자, 5문단. 자, 보험 가액은 이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다. 적었더니 그 위에서 나타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또 새롭게 해주셔야겠네요. 자, 볼게요. 자,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험 가액은 뭐다? 피보험 이익이 뭐죠? 자, 우리 왼쪽에 정리한 내용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사고상의 어떤 경제성, 그 사고의 경제상 이익이잖아요. 그죠? 자, 이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입니다.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건 이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다. 자, 이런 설명했네요. 자, 그리고 이것은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 됩니다. 보험자. 보험자가 누구죠? 보험을 지급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 자, 즉 보험을 지급하는 사람, 즉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뭐다?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그러니까 이걸 넘을 수도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보험 가액은 또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도 가능하다.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것이 이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의 여부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대요. 넘어갈게요. 자, 이와 달리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자,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은 뭐였니? 보험 가액. 좀 전에 읽었던 보험 가액이었고요. 자,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보험 금액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은 당사자 간의 그 약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보험 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변경하면 안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이 동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보험금이죠. 보험금. 자, 보험금은 그래서 또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그래서 보험 가액도 있었고요. 자, 보험 금액.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자, 보험금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자, 더 읽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항상 보험 금액
금액만큼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 갖는데요. 자, 언제나 이제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보험 금액만큼, 보험 금액이 뭐였니? 최고 한도액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최고 한도액만큼 늘 지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 금액은 결국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라는 의미를 갖는데. 자, 정리해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문단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용어를 풀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세요. 먼저 이 피보이익의 어떤 객관적인 이 금전의 평가액,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 자, 이게 뭐다? 보험 가액. 자, 이제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었죠. 자, 이게 뭐다?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었다. 이건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그리고 변동된다, 안 된다? 변동 가능하다. 그치? 자, 그리고 또 실제 약정. 그렇게 해서 또 실제 약정한 금액. 실제 약정된 최고 한도액. 자, 이게 뭐다? 보험 금액이었죠. 자, 이것은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왜 뭐라고 한다? 보험 금.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몇 개 해봅시다. 자, 일단 21번 정도 먼저 보세요. 자,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험 가액을 추구하는 이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얘들아, 지금 이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지점에서 근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보시고요. 자, 보험의 목적에 이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맞니? 맞지? 그지? 자, 어디랑 연결할 수 있니? 피보험 이익 자체가 없으면 피보험이 될 수 없다. 자, 이 문단이죠, 뭐. 그래서 애초에 이 문단을 좀 보시면, 뭐, 사실 아까 다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맞는 이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쵸? 자, 3번.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중복보험은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나오긴 합니다. 넘어가 보고요. 자, 이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의 대상에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맞니? 맞죠? 그죠? 자, 확인 가능하죠? 그죠? 자, 피보험 이익이 그냥 바로 이거잖아요. 피보험 이익이 무엇인가? 애초에 그 사고의 경제상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왼쪽에 정리할 때 그 사고의 경제상의 이익을 자,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 자, 보이시죠? 자, 5번 보세요. 자, 우리 답이었죠? 그죠? 보시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였거든요. 자,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니, 얘들아? 우리가 그 왼쪽에 정리했던 내용에도 있는데요. 실제 여기에서 그 피보험 3분단이네요. 자, 피보험 이익의 어떤 인정 요건을 좀 보면 자, 그것은 일단 이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고 발생, 적어도 사고 발생 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니? 자, 그래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틀렸죠. 그죠? 자, 22번 보시고요. 자, 22번이 그 아까 묶였던 그 바로 좀 전에 읽었던 그 보험 가액과 뭐 보험 금액을 이야기했던 그 A입니다.
자, 그 지점에 대해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보험금은, 자,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자, 보험 가액이 뭐였니, 얘들아? 일단 맞는 말인데, 자, 보험 가액 자체가, 자, 왼쪽에 설명했듯이 이 법률상의 최고 한도잖아요. 그죠? 자, 이 보험 가액은 이 법률상의 최고 한도였고, 그쵸? 보험 가액이란, 자, 최고 한도였고, 자, 보험 금액이라는 것도 결국 실제 약정되어 있는 최고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 보험금 자체는 결국 보험 가액이나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게 맞겠네요. 자, 그리고 이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데,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가액은 바뀌잖아. 자, 이거 어떠니? 틀렸죠? 그죠? 자, 왜 틀린지 바로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 잘 해두세요. 자, 보면, 자, 이 보험 가액은 오히려 변동이 가능한데 비해 이 보험 금액이 오히려 변동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음. 자, 나머지도 잘 이해되는지 보세요. 자, 보험 가액은, 자, 보험 가액이네요. 보험 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자, 이건 선생님이 왼쪽에 정리는 안 했지만, 그 문단에 나타나 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시고. 자, 보험 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 평가에 의해. 자,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맞니? 맞죠? 자, 일정한 보험 금액이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건 아니다. 어떠니? 맞죠?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니? 결국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그 금액, 즉 보험금의 최고 한도액이라는 의미만 갖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두 문단 남았으니까요. 자, 맞아봅시다. 음, 자, 봅시다.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좀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문단에서 일단 이것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가 있는데, 자, 그때 우린 초과 보험이라고 한대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문장에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줬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결국은 이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한답니다. 자, 즉, 이 얘기는 위사례에서 건물이 100%의 손실을 입었다면 100만 원만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이제 결국 초과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이 뭐였죠? 그 사고상의 어떤 경제상이익인데, 그러니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하게 되네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 보험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초과보험이 아니었는데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가 있대요. 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초과가 아니었는데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 자,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 초과 보험 계약이 된 경우는 우리가 단순한 초과 보험이다. 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자, 돈을 주는 사람, 그죠? 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 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어떤 감액을, 그리고 이제 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는 이 보험료 자체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애초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초과보험을 체결했다. 자, 이게 뭐겠어요? 그 앞에 나와 있던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이 된 것이 아닌 경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한 거죠. 재산상의 이익을 애초에 얻기 위해서 의도를 했다면, 초과보험 자체를 체결했다면 이건 뭐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의 문단은 전부 다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관련 지어서 풀어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정보를 계속 나열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뒷받침 문단도 없었고요. 우리가 크게 뭐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이제 이유도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6, 7문단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앞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갑자기 조금 패턴이 바뀐 거예요. 정리를 오른쪽에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 6문단에서는 초과보험이 무엇인가예요. 그죠? 이 초과보험의 일단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쵸? 초과보험 자체는 이제 보험 금액이었죠. 애초에 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기호를 좀 써보자. 안 되겠다. 1학년이어도. 자, 이 보험 금액이 오히려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이렇게 초과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애초에 이 화재보험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손해보험에서는 이라고 해서 애초에 초과보험의 대표적인 게 화재보험이어서 이제 이 화재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 금액 자체가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다? 자, 이것과 이 손해보험의 초과 형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그죠? 애초에 이 손해보험상의 어떤 초과의 형태는 결국은 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그 피보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다? 비율로 조절을 해야 된다. 알겠죠? 음. 자, 이제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초과보험의 개념 그리고 이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네요. 음. 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놨고요. 지금 체결 당시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경우인데 쉽게. 자,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한다? 이 단순 초과보험이다. 단순 초과 형태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서로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의도한 경우가 있죠. 자, 이 의도한 경우가 있고, 자, 그럴 때 뭐다? 사기. 그치? 사기에 의한 초과 범위다. 자, 그래서 이럴 땐 뭐다? 내용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 음. 자, 넘어갑시다. 자, 7문단.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한 명의 피보험자, 한 명의 어떤 사람이 이 동일한 어떤 피보험 이익, 이게 대상자 자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어떤 동일한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보험자,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자, 이때 각각의 보험은 이제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하고 또 보험 기간도 공통이어야 하고 그렇답니다. 음. 자, 중복보험은 이제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이 보험 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좀 나눠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중복보험을 의도했다, 즉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었다라고 하면 역시나 또 그대로 무효가 된다. 자, 그런데 단순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도 역시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연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역시나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제 이 100원인 건물이 있고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했다면 각 보험자는, 즉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도 그냥 연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음에 좀 풀어줬는데 만약에 100%의 손실이었다면 결국은 이 100원의 보상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 금액이 각각 100원이고 60원이고 40원이었다 하더라도 이 100%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연대 책임. 이렇게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칠문단이었고요. 이제 칠문단의 내용도 사실 뭐 크게 그 앞과 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긴 했습니다. 중복보험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그 중복보험과 관련된 어떤 개념의 내용들은 그 위에 나와 있던 거가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중복보험이 뭔지, 중복보험의 개념 설명해주고, 자, 그리고 이건 역시나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의 유형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나눠놨죠. 자, 이것도 역시나 똑같죠? 그래서 위와. 자, 의도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럴 때 이제 단순 중복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 자, 의도한 경우,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역시나 사기에 의한 중복이다. 자, 이렇게 표현되고, 역시나 무효가 되는 건 똑같죠. 자,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정리해서 읽어봤고요. 지금 아까 안 했던 그 선택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21번에 1번 보시면 보험 가액을 추구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니? 맞니? 자, 어디에 있었니? 우리 왼쪽 보시면 그대로 이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을 추구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보험 가액을 추구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죠. 알겠죠? 자, 21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아래 23, 24 요거 좀 빠르게 해결하고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보기랑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 자,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자,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 A와 보험 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같은 건물에 대해서 이 보험사 B와 보험 금액 400만 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했네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시세가 하락했대요. 자, 뭐가 좀 떠오르니? 이제 시세가 하락해서, 자, 현재 평가액이 800만 원이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그리고 모두 가입 당시와 달라지진 않은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로 우리가 왼쪽에 정리했던 내용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요게다.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면, 즉, 의도하지 않은, 이제 의도치 않은. 자, 그럼 시세 하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도치 않은 어떤 시세 하락이 있었다.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단순 초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 금액을, 그리고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료 자체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이렇게 각각을 뭐 할 수 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럼 내용 보세요. 자, 이렇게 틀린 거 찾아라. 자, 가와 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 사고가 동일한 거 맞니? 자, 동일하고 또 보험자는 서로 다른. 자, 보험자가 뭐였습니까? 자, 지급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 이 보험자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이다. 맞니? 맞죠? 자, 그다음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보험 가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 맞니? 맞죠? 자, 보험 금액의 합계 자체는 얼마니? 지금 1,000만 원이죠. 그죠? 음. 자, 그런데 가입 당시에는 결국 보험 가액이 뭐였는데요? 자, 보험 가액이란 자, 그 당시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 즉 시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 자체는 가입 당시에는 이제 1,000만 원이었으나
그리고 현재는 어떻다? 현재의 가치평가액은 이제 800만 원이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가입 당시에는 일치했지만 현재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자, 보험 계약 후에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이 가와 나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진 않죠. 그죠? 자,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자,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자,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지? 애초에 자, 이것이 의도적으로 초과된 경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고 그런 걸 좀 사기에 의한 초과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알겠죠? 음. 자, 4번.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 전이라면, 지금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자,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군. 자,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고 발생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죠. 그다음 갑이 만약에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음,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하여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는 건 초과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 1,000만 원의 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자, 800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나의 보험자는 애초에 우리가 이 보험 금액으로 상정된 금액이 4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감액의 청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알겠죠? 그 나뿐이 아니라 가도 마찬가지죠. 자, 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 금액 자체가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나가 아니라 이제 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 보험 금액의 감액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음. 자, 24번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문제가 연결이 되네요. 자, 건물엑스에 화재가 일어나서 50%의 손실이 발생했다. 중요하니? 중요하죠. 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50%가요. 자,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의 보험을 청구했고요. 자, 그래서 A는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이것의 한도 내에서 라고 했습니다. 실제 약정한 금액이 얼마였니? 자, A의 어떤 실제 약정 금액. 자, 보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자, 600만 원이었죠.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것 사이에서 답은 나오겠네요. 음. 자, 그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이 연대 책임 뭔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는데요. 자,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비율에 따른 조정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 비율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자, 일단 지금 각각 A와는 600만 원으로, 자, 그리고 이제 B와는 이제 400만 원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었던 애초에 가치평가가 지금은 800이 되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600과 400을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니? 그래요? 그렇지 않죠. 자, 애초에 피보험 이익을 넘을 수 없거든요. 애초에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 피보험 이익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율 조정이 들어가게 되겠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800만 원에 하나여 자, 이렇게 비율 조정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보험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그 최고 한도액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금액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A는 480만 원일 테고, 그리고 이제 B는 뭐 그거에 따라서 320만 원이겠죠. 자, 이것은 이제 최고 한도액입니다. 음. 자, 그런데 50%의 손실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 480, 320 최고 한도액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에 해당하는 금액 240만 원과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이제 20번 문제 보시고, 이제 20번에, 뭐 내용 일치인데요.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각각의 어떤 문단과 관련이 있는지 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볼게요. 자, 1번, 손해보험 계약이 초과 보험인 경우는 언제인가? 자, 나왔니? 나왔죠. 자, 언제 초과 보험이 되는가? 자, 이걸 6문단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또 실손 보상 원칙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예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하고만 뭐 관련주에 보셔도 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있습니까? 자, 그렇죠. 자, 실손 보상 원칙이 기본 원칙이었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박이나 보험의 어떤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이다라고 했네요. 음, 아시겠죠? 자, 3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피보험자는 각각 뭔가? 자, 나왔니? 나왔잖아요. 어디에? 이 문단이. 음. 자, 4번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 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 그 효력은 유지돼. 이거 어쨌든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근거는 뭐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인데 그럼 5번까지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자, 손해보험 계약에서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죠. 맞죠? 그럼 그 이유는 뭐니 얘들아?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니? 자, 그것은 바로 보다 객관적인 어떤 금전적 경제적 가치라고 우리가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였잖아요. 알겠죠? 이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이 금전으로 뭐 또 쓰자면 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아시겠죠?